1만 명 대 21명의 전투. 여러분은 이 전투가 몇 분이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10분 안에 끝날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6시간 30분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군사학에서는 공격자가 방어자보다 3배만 많아도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10배면 학살이고요. 그런데 476배였어요. 1897년 9월 12일 영국령 인도 북서 변방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라가리 전투입니다. 1만 명의 아프간 부족 연합군이 21명의 시크교 군인을 공격한 거죠. 믿기 어렵지만 역사에 기록된 실화예요. 오늘은 이 믿기 힘든 사라가리 전투를 숫자와 공간으로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1897년 9월 12일 영국령 인도 북서 변방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해하려면 19세기 국제 정세를 알아야 해요. 당시 영국과 러시아 제국이 중앙아시아 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시기였거든요. 역사에서는 이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는 계속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 영국은 인도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 북쪽 국경을 방어해야 했어요.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은 어느 쪽 소속도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 양쪽 모두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립된 왕국이었던 거예요. 영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사이 국경지대를 완충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로카트 요새, 굴리스탄 요새,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사라가리 요새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 지역이 원래 누구 땅이었느냐는 겁니다. 이 땅은 수백 년간 무굴 제국의 땅이었다가 1799년 독립했고 1849년까지는 시크 왕국이 지배했어요. 그런데 1849년 영국이 시크 왕국을 정복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영국령이 된 겁니다. 여기 살던 파슈툰족을 비롯한 아프간 부족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외국 군대가 자기 땅에 요새를 짓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영국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부족장들의 권한을 제한했어요. 부족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반영국 감정이 커졌죠. 1897년 8월 말부터 여러 부족들이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라크자이, 아프리디, 말라간드 같은 부족들이 연합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영국군을 몰아내고 자기 땅을 되찾는 거였죠. 이들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로카트 300명, 굴리스탄 200명은 병력이 많으니까 가장 작은 사라가리 21명을 먼저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사라가리의 역할은 전투가 아니라 통신이었거든요. 로카트와 굴리스탄이 서로 2.4km와 5.2km 떨어져 있어서 직접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라가리를 세운 겁니다. 거울에 햇빛을 반사시켜 신호를 보내는 헬리오그래프 통신 시스템이었죠. 사라가리만 무너뜨리면 로카트와 굴리스탄은 서로 통신이 끊기니까 각계 격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9월 12일 새벽 1만 명의 연합군이 산등성이를 넘어 사라가리로 향합니다. 이 작은 요새에 배치된 병력이 36시크 연대 소속 21명이었습니다. 시크 교도들은 전투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어요. 영국은 이들을 신뢰했고 변방 요새 경비를 맡겼죠. 하지만 21명으로 10,000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숫자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지형이었죠. 현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 있던 이 요새는 크기가 가로 30m, 세로 25m 정도였어요. 계산하면 750제곱미터죠. 농구장이 420제곱미터니까 농구장 2개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 21명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이 요새의 위치가 중요한데 남쪽은 완전히 절벽이었어요. 높이가 약 50m에서 60m 정도 되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여기로는 아무도 올라올 수 없죠. 동쪽과 서쪽도 경사가 심한 바위산이었고요. 결국 적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은 북쪽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북쪽에서 요새로 이어지는 길을 한번 볼게요. 산등성이에서 요새까지 이어진 이 길의 폭이 약 4m였어요. 양쪽은 바위와 절벽이라 우회도 불가능했습니다. 무조건 이 4m 폭길로만 와야 했던 거죠. 여기서 군사학적 계산이 나옵니다. 4m 폭이면 가로로 4명씩만 달릴 수 있어요. 바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10,000명이 몰려와도 실제로 싸우는 건 100명뿐이고 나머지 9,900명은 뒤에서 구경만 해야 하는 거거든요. 전쟁 영화에서 보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돌격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겁니다.
길이 좁아서 4명씩만 달릴 수 있으니까 압도적인 병력 우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00명이나 100명이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요새 구조를 봅시다. 성벽 높이는 3m였고 두께는 약 1m 정도였어요. 돌을 쌓아서 만든 구조였는데 당시에는 시멘트가 아니라 진흙과 돌을 섞어서 쌓았습니다. 성벽에는 총을 쏠 수 있는 총구가 21개 뚫려 있었어요. 각 총구의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15cm 정도였고 안에서는 넓고 밖에서는 좁은 형태였죠. 이렇게 만들면 밖에서 총알이 들어오기는 어렵고 안에서 쏘기는 쉽거든요. 21개의 총구에 1명씩 배치된 겁니다. 완벽한 사격 진지였던 거죠. 당시 사용하던 총은 리 엔필드 소총이었어요. 이 총의 재원을 보면 유효 사거리가 500m인데 정확한 조준 사거리는 300m 정도였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숙련된 사수 기준으로 15발에서 20발 정도였고요. 탄창이 10발들이었는데 재장전 시간이 약 5초 정도 걸렸어요. 산등성이에서 요새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280m에서 300m 사이였습니다. 리엔필드 소총의 정확한 조준 사거리 안쪽이죠. 이 말은 산등성이에서 출발한 적이 요새에 도달하기까지 전 구간이 사격 가능한 킬존이라는 겁니다. 300m를 성인 남성이 전력 질주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평지라면 40초에서 50초 정도인데 여기는 약간 오르막이고 바위가 깔린 거친 지형이었어요. 실제로는 2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이 2분 동안 적은 완전히 노출된 채로 달려야 하는 거거든요. 커버도 없고 숨을 곳도 없죠.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21명이 각각 분당 15발씩 쏜다고 칩시다. 1분에 315발이 나가는 겁니다. 2분에서 3분이면 630발에서 945발 정도죠. 킬존에 동시에 100명에서 150명이 노출되어 있다면 100명 기준으로 1인당 약 6발에서 9발씩 날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명중률을 30%로 잡아도 100명 중 20명에서 30명 정도는 맞는다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 돌격이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오전 9시 전투가 시작됐을 때 첫 번째 돌격에서 적은 150명 정도를 투입했는데 30초 만에 12명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후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돌격에서는 100명을 투입했고 이번에는 1분 만에 18명 정도가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돌격도 같은 결과였어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 기록된 돌격 횟수가 총 12회입니다. 매번 100명에서 150명 정도씩 투입됐는데 전부 실패했어요. 12회 돌격에 평균 120명씩 투입됐다고 치면 총 1440명이 돌격을 시도한 겁니다. 이 중에 성공한 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3시간 동안 적의 사상자는 약 8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면 요새 안에서는 단 1명만 전사했어요. 낮 12시에 로카트 요새로 보낸 전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명 전사, 비전투 요원 1명 부상, 총기 3정 손상. 3시간 동안 이게 전부였던 거죠. 각 병사에게 지급된 탄약을 계산해 봅시다. 당시 기준으로 전투 배치 병사 1인당 400발이 기본이었어요. 21명이니까 총 8,400발입니다. 3시간 동안 12회 돌격을 막으면서 사용한 탄약이 얼마나 될까요? 1회 돌격당 평균 300발 정도 사용했다고 추정하면 12회면 3,600발입니다. 남은 탄약이 4,800발 정도 되는 거죠. 아직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양이었어요. 이 속도라면 추가로 15회에서 16회 정도는 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적들도 이걸 알았을 거예요. 정면 돌격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전술을 바꿉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은 돌격 양상이 바뀝니다. 적들이 정면 돌격을 포기하고 바위 뒤에 숨어서 어모 사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등성이 주변에 큰 바위들이 많았는데 여기 숨어서 요새를 향해 총을 쏜 겁니다. 문제는 아프간 부족들이 쓰던 총이 대부분 구식 화승총이나 오래된 소총이었다는 거죠. 사거리도 짧고 명중률도 떨어졌어요. 300m 거리에서 30cm 크기의 총안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낮 12시 이후 총기 세정이 손상됐다는 기록이 이 어모 사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친 건 아니었어요. 총구안이 좁아서 총알이 들어와도 총만 맞고 사람은 안 맞았던 거죠. 어모 사격의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적은 2번의 추가 돌격을 시도했어요. 낮 12시 10분경에 한 번, 오후 2시경에 한 번, 각각 100명 정도씩 투입했는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 두 번의 돌격을 막으면서 추가로 600발 정도를 사용했을 거예요. 남은 탄약이 약 4,200발, 여전히 넉넉한 양이죠. 그런데 오후 2시 이후 적들이 새로운 전술을 시도합니다. 요새 주변 관목과 덤불에 불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건조한 산악 지역이라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엄청난 연기가 요새를 뒤덮었습니다. 로카트 요새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관측병들조차 연기 때문에 살아가리가 안 보였을 정도였죠. 이 연막 속에서 아프간 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니까 21명은 적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적들은 이 틈을 타서 성벽 가까이 접근했고 성벽을 파내거나 돌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돌과 진흙으로 쌓은 구조라 약점이 있었던 거죠. 오후 3시쯤 드디어 성벽 일부가 무너집니다. 폭이 약 2m 정도였어요. 연기가 조금 거치면서 로카트 요새 관측병들이 다시 살아가리를 볼 수 있게 됐는데 이미 성벽이 뚫린 상태였습니다. 로카트에서 급히 신호를 보냈어요. 적이 틈으로 접근 중이라고요. 이 순간 전투의 방정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에는 북쪽 4m 폭길로만 와야 했는데 이제 성벽 틈 2m가 추가로 생긴 거죠. 더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북쪽 길은 산등성이에서 300m를 달려야 하지만 성벽 틈은 이미 연막 속에서 접근한 상태니까 바로 앞이었어요.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30분 동안의 상황을 재구성해 봅시다. 성벽이 무너지자 아프간 전사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북쪽 길과 성벽 틈 두 곳에서 동시에 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1분 만에 100명, 5분 만에 300명 정도가 요새 안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새 내부 공간이 75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300명이 들어오면 1인당 2.5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밀집된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총은 소용이 없어요. 재장전할 시간도 없고 조준할 거리도 없으니까요. 칼과 총검으로 싸워야 하는 백병전이 시작됩니다. 백병전의 공간적 역학을 봅시다. 750제곱미터 공간에 21명 대 300명, 21명이 골고루 퍼져 있다면 1인당 약 35제곱미터를 방어하는 건데 백병전에서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은 약 4제곱미터 정도예요. 반경 2m 안에 적과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21명으로는 공간을 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들이 빈 공간으로 계속 침투하면서 21명을 포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한 명당 평균 14명에서 15명의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죠. 시크교 군인들은 훈련된 전사들이었어요. 백병전 기술도 뛰어났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이길 수는 없죠. 10분, 15분, 20분이 지나면서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오후 3시 30분. 마지막 병사가 전사하면서 요새가 완전히 함락됩니다. 전투 시작부터 정확히 6시간 30분 만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2.4km 떨어진 로카트 요새에서 망원경으로 이 모든 걸 지켜봤던 관측병들이 기록을 남겼어요. 오후 3시 30분 요새 내 모든 교전 중단, 적 깃발 개양 확인. 9월 14일 영국군 지원부대가 도착해서 사라가리를 재탈환합니다. 요새 주변에서 발견된 아프간 전사 시신이 189였어요. 부상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기록에는 609에서 809라는 추정도 있고요. 10,000명 중 최소 500명 정도가 희생된 거죠.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아시겠죠? 보통 공격자가 방어자보다 3배 정도 손실을 입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24배입니다. 500명 대 21명.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지형이었던 거예요. 4m 병목과 300m 킬존이 만든 결과죠. 사라가리 전투를 숫자로 정리해 봅시다. 요새 크기 750제곱미터, 병력비 476대 1, 접근로 폭 4m, 키존 동시 노출 병력 100명에서 150명, 킬존 거리 300m, 노출 시간 2분에서 3분, 분당 화력 315발, 총 탄약 8,400발, 사용 탄약 약 4,200발, 돌격 시도 14회입니다. 전투 시간 6시간 30분, 성벽 붕괴폭 2m, 백병전 시간 30분, 아프간 측 사상자 최소 500명에서 최대 800명, 1912년 이 21명 전원에게 영국령 인도 최고 훈장인 인도 훈장이 수여됩니다. 21명의 용맹함을 기리는 영웅서사로 역사에 기록된 거죠. 오늘 우리가 본 건 그 영웅서사 뒤에 숨겨진 냉정한 군사 수학이었습니다. 4m 병목이 1만 명을 100명으로 만들었고 300m 킬존이 그 100명조차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연막 전술과 2m 성벽 틈이 뚫리는 순간 공간의 기하학이 무너졌고 숫자의 무게가 복원됐죠. 21명의 시크교 군인들은 분명 용감했습니다. 끝까지 싸웠고 마지막 한 명까지 저항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6시간 30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용맹성만이 아니라 지형이라는 거대한 동맹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웅서사와 군사 수학, 둘 다 사라가리 전투의 진실이었던 겁니다.